집값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 지금 대부분의 서울 지역 일대가 상승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2023년 통틀어서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1년 이후에 집값이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하락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요보다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집값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청약 신청자 수를 보게 돼도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약 3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 3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2년, 2023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돼도 지금 대부분의 서울 지역 일대가 상승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이 추세적 방향이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심리적인 부분은 더욱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서부터 2023년 중에 장기 평균치 기준값을 100으로 설정해서 100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또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심리지수를 나타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이 심리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0을 초과하는 경우 이 구간이 2023년 3분기부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집값이 높아졌던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100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100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비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 우선 6개월 전과 현재 수준에서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이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과 동일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100보다 아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 형편 자체가 그리 부정적,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현재와 6개월 이후의 전망에 대한 생활 형편 전망을 봤을 땐 전월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지만 아직도 100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생활 형편도 마찬가지 그리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 수입 전망도 봤을 때 6개월 이후의 수입 전망은 99가 나왔습니다. 전월과 동일한 수치고 거의 뭐 100과 비슷한 수치죠. 그래서 예전과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지출 전망을 봤을 때 6개월 이후에 소비 지출이 더욱더 증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를 판단해 봤을 때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월 대비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100보다 하회로 지금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다. 향후 경기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이지만 100보다
아직 하회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경기 전망이 좋은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많다. 다만 2013년 4분기 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이후에 취업 기회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전월 대비보다는 좀 높아진 8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감소될 거다. 전반적으로 감소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98에서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생각한 것보다는 금리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좀 더 많았지만 2023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수치가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128이 나왔죠.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했던 수요가 많았던 상황인데 지금 100 정도로 많이 수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가계 저축은 어떠냐? 그래서 전월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93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계 저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 좋지 않을 거다. 감소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가계저축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 이후에 가계저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전월보다 조금 감소된 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축 여력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한 수요가 많았다. 또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도 99, 전월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계부채가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채 전망에 대한 6개월 이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은 9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는 좀 감소된 수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은 좀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한 수요가 많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수준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1년 후에 물가는 어떨 것 같냐? 전월보다는 좀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45.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물가는 꾸준히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수요가 많았지만 작년 이 4분기 대비해서 봤을 땐 좀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죠. 전월보다 101이 나왔습니다. 6%포인트가 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수요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3년 4분기 이때도 100을 초과했던 상황이고 집값이 또 가장 높았던 수준인 23년 9월 달에 110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고 24년 1월, 2월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1년 이후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수요가 더 많았던 시기였는데 여기 이제 3월 달부터 높아지면서 4월 달에는 100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앞으로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도 1년 이후에 1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청약 신청자 수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약 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약 1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만 보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개선되었까,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반포의 거의 핵심 매머드급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 3,307세대 공급이 되는 아파트인데, 자, 청약을 했던 시기에 지금 43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17평, 18평 정도가 되는 평형대입니다. 방 2개 평형인데 12억입니다. 분양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강남 반포의 핵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워낙 저렴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자, 12억. 이게 지금 경쟁률이 165대 1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52대 1이 나왔었죠. 그리고 49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게 21평입니다. 방 3개, 욕실 하나. 여기 이제 569대 1, 292대 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5구 타입, 방 3개, 욕실 2개짜리 17억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약 3,57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에서는 3,317대 1이 나왔습니다. 강남 핵심 노른자 지역 일대에 청약을 했는데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희궁 유보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99세대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것도 5구 타입 기준에서 봤을 때 분양 가격이 10억 5천이었습니다. 84 타입은 13억 5천 정도가 되었는데 약 5구 타입은 130대 1이 나왔고요. 84 타입은 10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입마다 조금씩 좀 달라졌는데 77대 1, 그리고 62대 1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SI 팰리스 올림픽 공원이라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58세대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는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 나홀로 아파트도 지금 5위 타입이 약 21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방 3개짜리인데 12억, 13억 7천, 11억 4천 타입별로 분양 가격이 다릅니다. 자, 10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6대1, 14대1, 16대1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분양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더샵 둔천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요번에 이제 청약을 했던 아파트인데 572세대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험병원 쪽, 이제 둔촌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84 타입이 13억 8천, 그리고 43평 112제곱미터가 17억입니다. 84 타입은 81대 1, 그리고 11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2 타입은 18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분양 가격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지역 일대에서도 웬만해선 지금 강북 지역도 전부 다 10억 원을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자리 또는 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시기였죠. 요 당시에 가장 높았던 거래량이 3,899건이었습니다. 이게 2023년 8월 달에 이제 거래된 시기였는데 지금 2024년 3월 3,962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4월 셋째 주입니다. 자, 실거래가가 한 달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4월 30일까지의 거래가 추가적으로 집계가 돼야만 하는데 4,000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2022년, 2023년 통틀어서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2013년 12월 달 1824건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1월부터 2,500건씩 2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거의 4,000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신청자 수도 높아지고 있죠. 이러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지금 서울은 약 4주 연속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상승되었고 지금 강북권 지역 일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 일대가 지금 아직도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강남권 지역 일대 전부 다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동북권 지역 일대에서 노도강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대부분 다 상승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호가를 계속적으로 높게 설정을 해서 호가를 고수하면서 그리고 급매물들이 거래되고 높게 설정된 호가를 계약하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